자, 여러분 채점 완료하셨습니까? 답안 작성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죠. 꼭 연필로 하지 마시고 검은 볼펜으로 실전처럼 연습하시고, 자, 지금부터 1번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문제 점검하도록 하고, 주의사항 당부 말씀 정도 하는 기출 분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부분은 요구사항 확인 모듈로 제가 나왔지만 해당 부분은 필기 때 학습했던 걸 여러분이 기반으로 학습하시고, 저희 실기교재에서는 요구사항 확인 모듈에 있기는 하죠. 자,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를 쓰세요. 아무래도 내용보다도 여러분이 문제에 주의할 사항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1년에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는 어느 회차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옵니다. 왜냐면 문제은행 만들어야 되니까, 또 좋은 문제니까. 자, 지난번에 디자인 패턴은 특정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적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개정 초기니까 문제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이번 디자인 패턴 문제는 디자인 패턴 이란 해서 정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좀 더 큰 범주를 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밑줄 긋지 마세요. 시험장에서는 정말 깔끔하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자, 연습란에 연습을 한 다음에 답안란에 답안 적는 거고, 이렇게 밑줄 긋는 건 학습. 그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점검하실 때. 자,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는 것은, 자, 당연히 GOF 디자인 패턴 얘기하는 거겠죠. 자, 시험장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간결하게 나왔어요. 우리는 학습해야 되니까 제가 복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 패턴이라는 건 프로그램 개발하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자인상의 문제를 정리해서 상황에 따라 간편하게 적용해서 쓸 수 있는 패턴 형태로 만드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게 여러분의 시각적인 그 상황이 아니고요. 자,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발 모습, 코드, 그쵸? 구조 자체를 패턴화해서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걸 적용하는 거다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네 명의 학자가 한데 모여서 GOF, 그쵸? 고프라고 부르는 디자인 여러 개의 패턴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디자인 패턴, 재사용 가능한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요소들.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패턴화할 수 있는 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적용한 개발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객체 지향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 키워드는 이 부분에 있었어요. 디자인 패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출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가로가 많이 나오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자, 고프의 디자인 패턴은 생성, 구조, 뭐뭐가 있다. 자, 3가지 부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구조적으로 분류했죠. 필기 1과목에서 시험 문제 매회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오는 그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2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 용어 쓰세요입니다. 자, 영어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문상에서 가로가 있는 걸 봤을 때는 한글로 적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영어로 적으셔도 맞습니다. 자, 생성 패턴은 객체의 생성과 관련된 패턴이고, 구조 패턴은 클래스나 객체를 조합해서 더 큰 구조를 만드는 패턴이며, 자, 가로예요. 가로 패턴은 클래스 사이에 알고리즘이나 책임 분배와 관련된 패턴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건 이 부분이에요. 자, 가로가 지금 2개가 보이고 있죠. 자, 여러분은 답은 당연히 행위라고 알고 계시겠죠. 행위가 있다. 이고, 자, 이 부분 행위 패턴에서 행위 답 맞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시험지에 적지 말고 연습란에 적으시는 겁니다. 자, 가로 안에 적으세요 해서 본문 내용에 적으시면 안 되고 답란의 옆에만 채점을 합니다. 여기 적고 여기 안 적으면 빵점이에요.
그걸 주의하라고 지금 기출 해설 강의 듣고 계신 거죠. 자, 행위입니다. 자, 관련해서 행위라고 적으셔야 돼요. 검은색으로 또는 파란색으로 적는데, 자, 행위만 채점을 하고 행위 옆에 선생님 제가 시험장에서 패턴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 패턴 답으로 인정해 줄까요? 빵점입니다. 정확하게 채점위원 입장에서 정답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위, 영어로 적는 것까지는 인정이지만 패턴을 적으시면 본문에서 행위 패턴은 이렇게 되는 걸 주의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채점위원의 역량이긴 해요. 자, 행위 패턴도 맞기는 해줬지만, 자,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본문 읽고 정확하게 용어 부분, 영어까지는 되지만 행위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만약에 2021년도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문제 그대로는 나오지 않고요. 자, 1번, 2번, 3번 빈칸 또는 빈칸의 위치가 생성 쪽에 빈칸이 되거나, 또는 자, 저희가 앞쪽 기출에서 본 것처럼 특정 패턴 하나에 대한 설명 또는 코드 보고 맞추기. 자, 이게 디자인 패턴과 관련된 출제 예상 문제예요. 저희는 기출문제만 보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검은 펜으로 행위 적습니다. 자, 여기 깨끗하게, 그렇죠? 내비두시고요. 연습란에 행위 적은 걸 행위 적고 나온다. 끝. 그쵸? 5점입니다. 부분 점수 없었고요. 자, 이번 문제도 요구사항 확인으로 저희 교재에도 1모듈에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 처음 보는데요. 그죠? 이 그림 힌트인데 처음 보는데요. 자,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UML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UML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정말 툴을 설치를 하고 컴퓨터 상에서 수업을 하는 걸 해보신 분들이면, 아, 이 모습은 어떤 툴을 가지고 작성했을 때의 결과 모습이네 라고 해서 힌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성을 해보지는 않았죠. 이론적으로 정의적으로 여러분 학습하고 계신 거죠. 자, 이 그림 상관없이도 본문을 집중하시면, 문제를 집중하시면 답 적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제외하고 일단,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탭이 달린 폴더 안에 요소들을 직접 집어넣어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으로 컴포넌트 구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며 요소들을 그룹으로 조직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UML 다이어그램. 자, 여러분 UML 다이어그램도 필기 때 1과목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부분이었죠. 매회 한 문제. 자, 뭐 잊으실 수도 있죠. 자, 그럼 설명 보시고 이 그림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게 아니죠. 뭐 힌트는 있습니다. 뭐예요? 폴더 안에 모았다. 그죠? 네. 자, 보시면 패키지 이름이 우리 이번 회차 시험지에 패키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예, 해서 어렵지는 않았고요. 자, 실제적으로 구성 요소에 보시면 클래스와 클래스 간 지금 상속되는 부분까지도, 그리고 패키지 1과 패키지 2 사이에 임포트 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험장에서 기출 복원해 주신 분들의 핵심 키워드는 폴더 모습으로 이미지가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익스텐즈나 임포트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고 폴더 안에 이런 컴포넌트들을 모아놓았다. 그렇죠? 해서 답을 패키지 이렇게만 적으셔도 되고요. 패키지 UML 다이어그램, 그렇죠? 패키지 다이어그램 하시면 이게 가장 무난한 정답.
죠? 이죠. 자, 선생님 패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나요? 뭐 이 정도는 맞게 해주는데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 다이어그램 안 적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해서 자, 채점상에서 패키지 또는 패키지 다이어그램 또는 영어로 패키지 적어주시면 되고 자, 주의해야 할 거 뭐예요? 또는은 채점위원이 이제 보는 그죠? 모범 답안란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그죠? 네,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가장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학습하시고 적었을 확률이 높은 건 패키지 다이어그램. 자, 영어로 적으라는 얘기 없죠. 한글로 적으라는 얘기 없죠. 그러면 영어로 적어도 되고 한글로 적어도 다 채점에서 인정합니다. 됐죠? 답안 작성하는 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막상 답안을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UML 다이어그램 처음으로 한 문제 출제됐는데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회차 이후에는 UML 다이어그램 종류가 다양하게도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좀 한참 만에 출제가 되겠죠. 자, 3번 문제는 자, 모듈이 넘어갔죠. 이번 회차에는 중간 모듈 출제가 안 되고 자, 테스트 쪽으로 왔습니다. 테스트 관리 쪽에서 두 문제 출제가 됐어요. 이번 회차에도. 자, 이번 회차는 오라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출제했는데 테스트 오라클이에요. 자,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본문이 길지는 않았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짧았는데 제가 정의를 좀 포함시켰습니다. 자, 테스트 오라클은 테스트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입력해서 비교하는 기법 및 활동을 말한다. 여기까지. 그죠? 자, 이건 시험지에 없었어요. 그런데 테스트 오라클을 이 정도로는 정의를 내리시고 문제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약수령 준비하셔야 되니까. 자, 실제 시험지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의 설명이고 어떤 오라클인가, 오라클은 무엇인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기출 분석을 하고 모의고사 또는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이렇게 항상 정의를 복원을 하는데 자, 테스트 오라클을 약술하세요. 그러면 테스트 오라클은 뭐뭐이다, 뭐뭐를 말한다 해서 이렇게 참값을 입력하여 비교하는 기법 및 활동을 말한다. 그죠? 라고 여러분 키워드 하셔야 되고요. 자,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제 이 문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집중을 여기서부터 하셔야죠. 테스트 오라클의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쵸? 그중 전수 테스트가 불가능한 경우, 미리 테스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특정한 몇 개의 입력값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해주는 오라클이다. 끊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전수 테스트는 모든 그렇죠? 가능한 입력값 전부,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개만, 특정 몇 개만 입력값으로 테스팅하겠다. 자, 그래서 경계값, 구간별, 예상값 결과 작성 시 사용하는 오라클 테스트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저는 밑줄 그었지만 여러분 밑줄 그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두고 샘플링 오라클. 자, 또는 영어로만 적으세요. 없으니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 또는자 적으시면 안 돼요. 이 뒤에는 채점 안 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그죠? 네, 틀린 답. 그리고 영어로 굳이 적으라는 얘기가 없으면 영어로 적지 마세요. 왜냐면 스펠링 틀리시면 오히려 아시는 것도 득점을 못하니까. 자, 부분 점수는 없는 문제예요. 샘플링 오라클. 자, 이 샘플링 오라클을 자, 시험 보고 오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그쵸? 자, 그런 난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충분히 정의적으로 전수 테스트 못하니 입력값 몇 개를 가지고 구간별 예상한다. 이건 샘플링 오라클의 큰 범주상에서 일반적인 정의였고
그죠? 이걸로만으로 샘플링 오라클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샘플링 오라클 내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면 휴리스틱 오라클이라고 답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자, 왜냐면 앞으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될 거니까 샘플링 오라클 자체가 출제가 될 부분은 한참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일단 트루, 참 오라클 나와 있는 부분. 자, 참 오라클 키워드를 여러분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테스트 오라클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 자, 다음 시험에는 빈칸 있을 수 있어요. 표 작성하고 여기가 1번, 2번, 그죠? 그러면 오라클 종류 정확하게 적으시거나 다른 설명이 나오거나 참 오라클은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이게 키워드예요. 기대하는 결과를 생성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를 모두 검출할 수 있는 오라클이다. 자, 그런데 참 오라클을 수행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특정한 몇 개의 입력값 제한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입력값이 아니고 특정. 이게 키워드예요. 에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해주는 오라클이다. 자, 그러면 휴리스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휴리스틱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도 충분히. 자, 샘플링 오라클을 개선한 오라클로. 자, 얘가 문제가 있겠죠. 자, 특정 입력값에 대해서 올바른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 입력값에 대해서는 추정 처리하는 오라클이다. 자, 여기에 당연히 휴리스틱도 모든 값을 따지지는 않지만 휴리스틱이라고 문제를 보고 딱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키워드는 이거예요. 올바른 결과값 제공하고 일부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추정. 이게 휴리스틱 오라클의 정의지. 자, 실제 시험 문제는 휴리스틱 오라클 하면 틀린 거예요. 샘플링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시험장에 이런 단서가 있으면 헷갈리진 않고 휴리스틱 풀 수 있겠지만 이런 건 본문에서 약간 제외하겠죠. 자, 그리고 일관성 검사 오라클은 어플리케이션 변경이 있을 때 수행 전후 결과값이 동일한지만 확인하는 오라클이다라고 해서 일관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오라클입니다. 해서 자, 이번 회차는 샘플링 오라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그래도 성의 있는 문제가 이번 회차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이 문제 성의 있게 출제하신 거예요. 시험지가 조금 더 길었어요. 한 면 다 4번 문제였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조건과 결과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시면 문제에 있는 설명으로 충분히 무엇을 적용한 테스트 기법인지 적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저는 밑줄 긋게요. 다음은 주어진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평가 점수별 학점 조건을 토대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이다. 자, 조건에 보면은 평가 점수 구간이 있고 그거에 따른 학점 분류를 해놨어요.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테스트 케이스 1, 2, 3, 4, 5번이 나왔다. 입니다. 자, 이거 없어도 풀어요. 다음 적용한 테스트 기법은 해서 설명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 중 시험지에는 명세 기반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넣었어요. 자, 시험 문제에서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 종류가 꾸준히 한 개씩 나오고 있어요. 자, 프로그램의 입력 조건에 중점을 두고 입력 조건, 어느 하나의 입력 조건에 대해서 타당한 값과 그렇지 못한 값. 자, 입력에 따른 타당한 값과 못한 값을 설정하여 해당 입력 자료에 맞는 결과가 출력되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해서 하나의 조건에
따른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 구조 결과에 보시면 이걸 다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예측값과 결과값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 그렇죠? 확인을 하는 걸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 동치, 분할 테스트, 뭐 그냥 이렇게만 적으셔도 테스트 또는 테스트 기법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예쁘게 적으세요. 자, 그래서 영어로 적으셔도 돼요. 동치 분할 테스트 또는 동치, 동등, 그쵸? 등가. 다 동일한 얘기예요. 자, 영어로 적으시면 그냥 간단한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 어느 전공 서적에서는 동치, 동등, 등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서 영어로 아예 학습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깔끔하죠. 자, 중요한 거는 분할해서 파티셔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뭐 0점에서 6점 사이는 F 학점에서 A 학점에서부터 F 학점까지의 평가 점수에 대한 학점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잘 했는지 이걸 따져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여러분이 다 하나하나 분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시험장에서는 결과값이 맞게 예측값과 결과값이 있는 표로 나오긴 했는데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해서 테스트 구간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죠. 자, 이후 관련된 테스트 기법에서도 동치 분할 말고도 이런 설명들이 동반되어 나올 수 있는데 문제적으로는 완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SQL 문제 이번 회차에 한 문제 나왔어요. 자,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본 용어 문제 별도로 분석을 했고 SQL 명령문 작성하는 건 SQL 응용 쪽에 분석했습니다. 약수령으로 해서 자,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SQL 문장 작성하는 거죠. 명령문. 자, 명령문 자체가 결과가 동일하면 인정합니다. 자, 근데 부분 점수 없어요. 학생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면 SQL 작성해야지. 그러면 머릿속에 from 학생 그죠?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자, 채점을 위해서 요구사항 까다롭게 꼼꼼히 문제에 있습니다. 반드시 적용하여 아래와 결과 같이 출력이 되도록 추론하여라 이거죠. 학생이 자, 테이블 프롬 학생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자, 데이터가 더 많은 상황은 없고요. 저희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데이터의 양은 많지 않아요. 자, 그럼 봤더니 학번, 이름, 학과, 성적, 전화번호 있었는데 결과 부분에 봤더니 학과 그리고 학과별 튜플 2개만 있네. 속성이 칼럼이 그러면 셀렉트 다음에 학과 쉼표 학과별 튜플 수인데 기존의 학과별 튜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칭이구나. as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그죠? 별칭 컬럼명에 대해서 as 했구나. 그쵸? 자, 그리고 학과, 여기 있는데, 학과에 전기과 컴퓨터, 건축 컴퓨터 있는데, 결과가 전기, 컴퓨터, 건축. 학과별로 뭔가 학과별 투표 수를 셌구나.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튜플이 하나, 둘, 5개 해서 집계됐구나 라고 하니 머릿속에 키워드로 학과별이니까 그룹핑했구나. 그룹바이 떠올리실 거고 자, 처리적으로는 이렇게 그룹을 했으니까 셌구나. 카운트 집계함수 출제됐네. 그죠? 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요구사항에
사용하여서 작성하세요. 자, 답안 기재를 아니고 SQL은 반드시 연습란에 꼭 적어 보십시오. 자, 한 문장으로 적으셔도 되고 절별로 여러 번 문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 조합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답안은 셀렉트, 학과, 그쵸? 쉼표, 개수 구해야 되네, 카운트. 근데 별칭 as 해서 나와 있네. 자,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데 select from 나와 있고 조건은 없어요. 그렇죠? 5명 다에 대해서 전체 튜플에 대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where절 없고 select from의 group by 있습니다. 학과별, 그렇죠? 학과별 해서 자, 학생 테이블에 그룹 바이 해서 자, 학과 명칭과 그리고 카운트 해서 학과별 투플 수를 출력하는 거다. 자, 이 문제는 필기실기 개정된 우리 정보 처리에서 필기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3과목에서 그리고 실기에서도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룹 바이저를 포함한 문제 당분간도 많이 출제가 될 것이고요. 자, 꼭 길지는 않지만 오타 없이 작성하도록 연습을 하시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 요구사항을 모두 적용해야 된다. 혹시라도 빠지면 빵점이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요구사항이 예전보다 개정되기 전보다 정말 꼼꼼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그렇죠? 자, where 구문은 사용하지 않고 자,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필기 때도 실기 때도 where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우리가 요구사항에서는 where절 없다. 자, 그럼 여기 where절 있으면 어때요? 빵점이라는 거죠. SQL문 작성하고 그룹 바이 구문 써라. 스펠링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5점 맞으실 수 있잖아요. 그룹 한 칸 띄고 바이. 집계함수를 반드시 사용해라. 반드시기 때문에 없으면 빵점. 그룹 바이 있어야만 한다. 집계함수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5가지 함수 스펠링 생각하시고 자, as 구문은 반드시 사용하여 작성하세요. 근데 as 왜 반드시라고 했냐면 as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as는 칼럼 별칭은 테이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as를 적죠? 그러면 as는 원래 생략 가능해요. 한 칸만 띄면. 근데 여기에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러면 안 적으면 빵점. 그렇죠? 이게 없어도 실행은 가능해요. 그런데 안 적으면 빵점. 그렇죠? 자, 간혹 실행 가능한데요? 라고 해서 왜 5점 안 줘요? 이렇게 요구사항 5번에 반드시 적용하세요. 적용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as 실무에서 코딩하실 때 as 안 씁니다. 그렇죠? 잘 안 쓰세요. 근데 as 주셔라. 자, as와 관련해서 그럼 선생님 홀다운표, 쌍따옴표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정확하게 제가 오라클이라고 단정을 하죠. 지금 저희 기사 실기할 때 오라클 DBMS, 오라클 문법에서는 쌍따옴표만 됩니다. 홀다운표 하면 에러예요. 그러니 굳이 여기 홀다운표, 쌍따옴표라는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 안 하시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하실 거면 쌍따옴표예요. 홀따옴표 하면 빵점이에요. 그렇죠? 자, 채점 위원회 재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DB에서 오류가 나면 그걸 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홀따옴표, 쌍따옴표에 대한 논의는 하지 마시고 안 하시고 하신다면 쌍따옴표. 자, 쌍따옴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페이스바 공란이 있을 경우에는 쌍따옴표 하고요. 자, 보통은 쌍따옴표 안 합니다. 자, 컬럼 이름은 쌍따옴표. 데이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럼 SQL 명령의 대소 문자를 구별하지 않으며
자, 소문자로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핸드라이팅이 좀 예쁘지 않으신 분들, 필체가 너무 그쵸? 알아볼 수가 없는 분들은 대문자 권해드리고, 종결 문자인 세미콜론이 생략 가능하다는 이번 개정된 실기 시험에서 개정된 실기 시험에서 들어온 거예요. 자,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 이전의 시험까지는 이런 표현 안 하고 세미콜론을 안 하면 빵점이었어요. 아, 정말. 그런데 세미콜론을 안 해도 실제 실행되는 게 많다라고 하도해서 세미콜론 없어도 된다. 근데 잘 읽어보세요. 가능하다. 생략해야 한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미콜론 하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고 가세요. 그렇죠? 세미콜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elect from 그룹 바이. 자, 이렇게 한 줄에 적으셔도 되고, 실제 시험지 받으시면 답안 기재란이 영역이 큽니다. 그러면 select 잘 from 그룹 바이 줄을 나누시고 작성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 연습란 활용 꼭 하세요.